중소기업 CEO를 위한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위한 컨텐츠 CEO 리포트 10월 2주차. 안녕하세요. 웰스게임연구소 이수민 연구원입니다. 이번 주는 가지급금을 사용하셨던 대표님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이 가지급금 이제는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그런 대표님들을 위해서 좀 준비해봤는데요. 잠시 후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가지급금을 해결하고 싶으신 대표님께 현실적인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 기업의 상황을 좀 파악하셔야 하는데요. 가지급금,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하자면 법인으로부터 빌린 돈입니다. 이 돈을 어디에 썼건 중요하지 않고요. 이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내셔야 추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인 입장에서는 업무 무관자산이고요. 부실자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지급금을 없애고자 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아마 그 이자가 부담스러워서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가업승계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 정리하시려고 하는 대표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가지급금을 없애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 기업의 재무 비율이 좋은 경우, 예를 들어서 순자산 비율이 높다거나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경우라고 한다면 이 가지급금 정리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기업의 어떤 재무 비율이 좋지 않다거나, 예를 들어서 좀 간당간당한 상황이고 앞으로도 벌어들일 이익이 좀 이렇게 가늠되지가 않는다거나 한다면 이 가지급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좀 있는데요. 가지급금 때문에 발생되는 인정이자가 법인 입장에서는 수익으로 발생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지급금 때문에 유동자산이 좀 많아 보이기 때문에 재무 비율이 좀 좋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방법도 기업에 따라서 각각 달라져야 할 텐데요. 재무 비율이 좋은 경우라면 이 법인의 잉여금에서 뺄 수 있는 방법으로, 즉 가지급금을 사회로 유출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이고요. 재무 비율이 좋지 않은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 가지급금과 다른 자산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법인의 상황에 따라서 큰 방향을 선택하셨다면 이제는 앞으로 발생될 세금을 좀 걱정하셔야 하는데요. 가지급금을 아예 법인에서 빼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면 개인이 부담해야 할 소득세를 좀 걱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대표님의 급여로 그 가지급금을 상환 처리하신다거나, 아니면 배당을 받으신다거나, 아니면 대표님의 주식을 법인에 매각해서 그걸 소각하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도 있겠고요. 혹은 대표님께서 퇴직하실 때 그 퇴직금으로 상환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이 방법마다 세금은 각기 달라지기 때문에 방법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시킨다라는 의심을 받지 않는 선에서 최선의 선택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개인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하셔야겠고요. 법인에서 그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대표이사님의 명의로 특허권을 만들어서 그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하고 그 매각한 대금을 가지고 가지급금을 상환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행위는 부당행위로, 부당거래로 의심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방법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해서 취득가액을 높이고 취득가격으로 법인의 주식을 매각해서 소각하는 방법을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이 경우 세금을 아예 안 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그 매각대금을 그대로 다시 빌려서 가지급금을 상환하신다고 한다면 취득가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가격이 아니라 대표님이 원시 취득한 가격이 적용이 되어서 엄청난 세금을 추징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반드시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문가와 상의해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저희 웰스기업연구소에서는 이런 가지급금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당장 해결하셔야 한다면 여러 가지 기업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웰스캠연구소 정우일 소장입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주의하셔야 될 내용이 있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지급금 상환하는 건 좋지만 세금이 따라오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을 것이고 그 세금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가 되게 골머리를 앓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때 좀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인정이자에 대한 부분을 주의를 하셔야 문제가 없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국세청에서 매년 가지급금을 특수한 계정에 가지급금을 보는 이유가 이 인정이자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정이자를 잘못하거나 아니면 인정이자를 다소 회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인정이자를 이제 좀 뭐라 그러죠? 제대로 내기 싫으니까 너무 좀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결산을 할 때 뭔가 좀 잘못하거나 아니면 신고 누락을 하거나 아니면 가지급금을 세무조정에 반영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문제가 생겨서 다시 법인세를 추징받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지금 내용들은 국세청에서 매년 법인세 신고 안내를 하면서 교육 자료를 만드는데 그 교육 자료에 항상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가지급금으로 인한 인정이자는 정확하게 계산해서 정확하게 납입하셔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도 우리 진행자가 말씀해 주셨지만, 부당한 거래로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소위 컨설팅 업체라고 하는 데서 말씀하는 것들, 뭐 솔루션이라고 제기하는 것들 보게 되면, 뭐 이렇게 하면 세금 하나도 없이 뭐 6억까지 가지급금을 뭐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 세금은 실질 과세 원칙입니다. 어떤 형식으로 위장을 하든지 간에 그 실질 거래를 메인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되게 혹하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대표님께서 이를 좀 명확하게 좀 판단하실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세금은 실질 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렇지 않습니까? 개인 명의의 자산을 법인에 팔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법상 좀 까다로운 절차는 있겠습니다만 개인이 법인에서 필요한 뭐 물건을 개인 자산으로 되어 있는 걸 법인에 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파는 과정이 실제로 무슨 과정이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법인 그 라이프 사이클이 이제 좀 자금 조달해야 되고 재무제표가 좀 좋아야 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소득으로 대표님의 소득으로 상환하게 되면 잉여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솔직히 쉽지 않죠. 그래서 많이 쓰는 방법이 특허권이라는 걸로 가지급금을 이제 대체하려는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특허권입니다. 이 특허권이 지금 현재 없다는 거죠. 없는데 이 특허는 억지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특허권을 억지로 만드는데 솔직히 그 법인에서 쓰는 특허권이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인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법인에서 대표님에게 월급을 받고 법인에서 법인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즉 자신이 근무하는 일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생긴 특허권을 자기 이름으로 했다. 그리고 법인에 팔았다. 그래서 돈을 가져간다. 이거는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대표님이 법인 이름으로 만들어야 될 특허권, 특히 뭐 기업의 부설연구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 기업 부설연구소의 연구과제에 있던 그런 내용들을 특허권 출원할 때 자기 이름으로 명의를 바꾸고, 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생긴 특허권을 법인에 판다. 이러면 누가 봐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부당하게 상환하거나 아니면 대표이사가 법인의 돈을 부당하게 인출하기 위해서 일부러 형식을 빌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역시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제가 뭐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뭐 자료를 찾아본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간단한 자료, 국세청에서 매년 나오는 법인세 신고 교육 자료 안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가지급금 같은 경우는 세법상 대표님의 대여금입니다. 그래서 인정이자는 꼭 반드시 정확하게 납입하시면 뭐 보유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 과세 당국가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좀 개인의 인정이자를 너무 많이 내야 되는 부분으로 인한 그 소득세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업 승계를 앞두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가지급금 같은 경우는 거의 명백한 이제 사업 무관 자산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페널티도 받을 수 있다는 부분 꼭 기억하셔서 슬기롭게 가지급금을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웰스기업 연구소는 중소기업의 성공을 위해서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은 저희가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